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한 봄의 끝자락. 경기 북부 역사의 중심이자 멋과 흥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손꼽히는 경기도 양주를 찾았습니다. 야,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살도 좋고 산세도 좋고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설화 견문록 드디어 시즌2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시즌2는 저 배우 이원종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이곳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경기도 양주는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양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다녀가셔야 될 곳은 바로 양주 회암사입니다. 이 뒤에 펼쳐져 있는 천보산의 기운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이곳 양주 회암사는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따라오시죠. 회암사지로 향하는 길. 넓은 잔디가 펼쳐진 야외 조각공원에서 귀여운 꼬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지. 아, 이쁘다. 회암사지에 이렇게 구경 오신 거예요? 있으니까 아, 애들 놀기엔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널찍하고.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니까 아이들이 어, 손도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 애들이 놀기에는 정말 좋네요. 자주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그래. 아이고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자연과 어우러진 잔디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야외 조각공원을 지나면 드넓은 회암사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회암사지 전망대입니다. 이야,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 회암사지 터가 한눈에 쫙 보이네요. 어마어마하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 위치한 회암사지는 지공수님이 주변 지형이 인도의 나란타와 비슷해 그 절을 본떠 만든 262칸의 대규모 사찰입니다. 회암사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왕실사찰로 명성을 이어왔지만 조선 중기 때 폐사되어 당시의 절은 빈터만 남았습니다. 이 조선시대 최대의 사찰답게 그 위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회암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인가요? 네, 저쪽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김종임입니다. 김종임 학예연구사님. 그러니까 회암사지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한눈으로 봐도 이렇게 넓은데 일반 사찰의 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빽빽하게 회랑으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산 경사면을 메워서 만든 이런 방식들이 고려시대 궁궐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고려시대 궁궐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총 8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북에 중심축이 있고 좌우대칭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완전히 이렇게 대칭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대칭이 돼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성계 왕이 이 자리에 오기도 했으니까 거의 행궁이라고 할 수 네, 있을 정도의 맞습니다. 절터네요. 네.
실록에 그래서 정확히 나와 있어서 왕의 행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조선 왕조를 일으킨 태조 이성계를 딱 떠올리면은 동시에 떠올리는 한 분이 계시죠. 무학대사.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무학대사가 여기에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회암사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후 회암사를 중창한 나홍선사의 제자이자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회암사의 주지로 보냈습니다. 그 후 무학대사가 머무르고 있던 회암사에 불사가 있을 때마다 대신을 보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한편 이성계 역시 수시로 회암사를 찾았는데요. 상황으로 물러난 후에는 무학대사와 함께 회암사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계는 이곳에 머물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역사적인 공간을 제가 직접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보실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저쪽으로? 네, 가보시죠. 이 계단의 높이가 요즘 거하고는 달라요. 힘드시죠? 엄청 아, 직접 내려와서 걸어보니까 이 위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고인돌처럼 생겼는데 저게 보이는 게 뭐예요? 예, 저거는 이제 정료대라고 부르는 건데요. 정료대. 네, 옛날엔 전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을 밝히기 위해 썼던 조명 시설이에요. 아, 저 위에다가 그러면은 거대한 솥단지를 놓고 거기에 아마 송진? 네, 송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아, 밤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래서 각 건물들 앞에 저게 다 배치가 돼 있구나. 네, 총 11개가 있습니다. 아, 이 회암사는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있나요? 저희 회암사는 이제 국내 최대의 온돌이 발견된 온돌 유적지예요. 그래서 총 부를 때는 온돌. 네, 부를 때는 난방 시설 온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시설인 온돌의 최대 유적지가 저희 회암사지예요. 아, 단일 건축물로는 가장 크고 넓다는 거죠. 네, 큰 건물이 저기 서승당지라고 가장 큰 건물이 있고요. 불을 뗐던. 네, 불을 뗐던. 그리고 이제 저희 회암사지에 한 70여 개의 건물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 이상에서 온돌 시설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온돌이 있다는 것은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거했던. 그렇죠. 네, 그쵸? 숙박을 했던 공간이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온돌터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암사지에. 그렇다면은 다른 사찰하고 규모나 성격 면에서도 상당히 다른데 지금 이렇게 이 황폐할 정도로 터만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회암사가 이제 조선시대 최대의 이제 왕실 사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왕실 인물들이 여러 명이 이제 후원을 했는데 음. 가장 마지막에 후원하신 분이 이제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였어요. 아. 예, 문정왕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그쵸? 중종 때 갭이었죠. 네, 갭이. 맞아요. 조선 명종 때에 이르러 희대의 여걸이라 불리던 중종비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회암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불심이 두터웠던 문정왕후는 회암사를 중수하고 아들 명종의 건강과 세자 탄생을 기원하며 400점의 불화를 제작하는 등 이곳을 조선 불교 진흥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문정왕후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보우대사가 주지로 이곳에 머물며 불교를 중흥하고자 힘썼고 회암사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회암사에서 대규모 무차 대회를 3일 앞두고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으면서 부흥하던 회암사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당한 보우대사는 피살되었고 억불숭유 정책을 주장하는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회암사를 폐사시키고 불태우면서 찬란했던 회암사는 무너지고 그 터만 남았습니다. 이 유림들이 득세하던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사찰이었던 이 회암사가 이렇게 터만 남아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정말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유물들이 가장 많이 지금 모아놓은 곳이 어디라고요? 박물관이요. 박물관. 네.
그러니까 박물관을 따로 지을 정도로 유물이 많이 출토됐다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네,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놓칠 수는 없죠. 네, 같이 보러 가시죠. 예, 박물관으로 가보시죠. 네, 가시죠.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그 박물관이군요. 네,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2012년에 개관했어요. 2012년. 그러면은 우리 하 기사님도 그때부터 네, 쭉? 그때부터 있었어요. 아, 그럼 박물관의 산 증인이시네. 네, 이건 좀 특이한 게 있네요. 네, 아니 이게 유물도 아니고. 네. 왕실 행차 모형인데요. 아, 조선 왕실? 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회암사를 네. 찾는 그 네. 행렬. 그거를 이제 재현해 놓은 건데요. 그 저희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을 때 회암사에 4차례 행차했다는 기록이 네 번.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재현을 한 거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죠? 제가 첫 번째 행사 때 네. 태조 이성계 역을 맡아서 왕실 행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제가 바로 저 연이 보이죠? 연. 네. 연 안에서 이렇게 폼 잡고 딱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지금 딱 요 계절 아닌가? 4월 말쯤에 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회암사지 왕실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회암사지에서는 2017년부터 태조 이성계의 왕실 행차를 재현한 왕실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회암사지 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2012년 10월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한 회암사지 박물관에는 1997년부터 회암사지에서 발굴 작업을 통해 출토된 각종 왕실 유물 대부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태조의 연호가 새겨진 기와막새를 비롯해 왕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청기화와 용문기와 도자기 등 회암사지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유물을 통해 회암사가 지닌 역사와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뭐 옛날 무슨 장군들이 쓰던 이렇게 깨진 투구 같기도 하고 예전에 뭐 학교에 이렇게 달려있던 종 같기도 하고 모양이 아주 특이하네요. 네, 거의 맞추셨어요.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찰에 가면 처마 끝에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풍경. 네, 맞아요. 풍경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네. 큰 게 풍경이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이제 건물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풍경을 통해서. 회암사지 이제 가장 중심 굴전이 보강전이잖아요. 네. 보강전 아까 2층으로 되어 있었죠. 네. 굉장히 웅장한 건물. 그 건물에 달렸던 풍경이에요. 그 정도 건물에는 풍경도 이 정도가 네,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 근데 막 뭐가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크기도 크기지만 네. 이 글자가 149자가 적혀 있거든요. 아, 이 풍경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글자가 엄청 써 있어요. 그럼 그래서 낙서처럼.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글씨는 이 위에 있는데요. 아, 저 위에. 네,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글씨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왕사 묘 예, 묘엄 존자. 존자. 네. 왕사 묘엄 존자. 그 왕사면은 무학대사. 무학대사, 왕의 스승. 네, 그리고 조선 국왕. 조선 국왕은 이성계. 아, 그리고 옆에는 이제 부인이겠죠. 비. 네, 맞아요. 왕현비, 신덕왕후, 왕현비, 신덕왕후. 강씨. 네. 이 글자만 가지고 여기가 회암사 터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네요. 그 회암사에서도 보강전에 달렸던 금탁이라는 게 여기 다 나와요. 아, 그래서 이름이 풍경이 아니고 금탁인 거예요. 금탁. 네. 뭐 하나하나가 다 다르네요. 이제 왕실이 뭐 왔다 갔다 했던 데니까 이름도 금자를 써서 금탁. 잘 봤습니다. 자, 그럼 뭐 13,000여 점이 있다니까 다른 유물들도 한번 둘러보시죠. 네, 가시죠. 네. 이게 이제 조선 왕조실로 네. 와 있는 거구나. 아까 제가 이제 목은 이색이 지은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네. 뭐든지 네. 천보산 회암사 수조기. 저거에 근거해서 아까 네. 그 모형을 만들었는 거예요. 야,
저 위쪽에서 이렇게 해암사지 터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확 감이 안 왔는데 이 안에서 유물들 특히 그 금토, 금탁. 금탁, 네. 네네네 그 풍경, 네. 그 거대한 풍경 이런 걸 보니까 그 뭐 보광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짐작할 수도 있고 네. 아주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본 거죠? 아니요. 뭐 더 또 남았어요. 뭐가 또 남았어요? 이제 박물관에서 다 보셨으니까 네. 이제 저 위에 회암사에 올라가시면 세 개의 보물이 있거든요. 아니, 그걸 아까 꼭 보고 봤잖아요, 가셔야 다. 돼요. 회암사지 말고 네. 저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회암사가 있어요. 해암사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계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딱 네.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오늘 설명이 너무 좋았고, 아니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쫙 읽히듯이 그림이 그려지듯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먼저 네. 회암사를 향해서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회암사지와 회암사지 박물관 이외에 남은 마지막 한 곳. 회암사로 향했습니다. 이곳을 봐야 진짜 회암사를 보았다고 할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데요. 아, 천보산 회암사 일주문입니다. 자, 바람도 좋고, 그 오르막길이 숨차긴 한데 이 숲길을 걸으니까 역시 기분은 아주 상쾌합니다. 야, 피톤칩. 천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회암사. 조선 중기에 회암사가 불에 타 사라진 후 순조 21년 회암사의 중흥을 이끈 지공, 나옹, 무학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고의적으로 훼손되었는데요. 새 승려의 부도와 비를 다시 중수하면서 부도 왼쪽에 작은 절을 지어 회암사라는 사호를 계승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예, 이렇게 뵙게 반갑습니다. 돼서 영광입니다. 올라오는데 반갑습니다.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예.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막 고즈넉하니 뭐 새소리, 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좋습니다, 스님. 예. 아니 근데 회암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암사지를 봤는데 그러면은 그 이름을 이렇게 이어받으신 건가요? 네, 이어받아서 이제 회암사지가 이제 불에 태워 1565년에 예. 그때 이제 불교 탄압에 의해서 이제 불에 태워졌습니다. 태워져서 그때 유림들이 다 태웠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1828년도에 예.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분의 부도와 부도비가 있는데 여기 지공, 나옹, 무학 그 큰 스님들의 부도와 부도비는 고려 시대 때 1370년도부터 1400년도까지 세 번 이제 부도비를 여기다 모셨는데 예. 그럼 그 유명한 그 세 개의 탑이 여기에 안치가 돼 있고. 그렇죠. 요 지금 세 분의 부도 탑은 그 왕명으로 의해서 예. 예. 그 과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그 왕들이 이세 분의 부도 탑을 여기다 모셔라 예. 해다 여기다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스님이 정말 고려 말 선초에 그렇죠. 그 승려시고 그렇죠. 우리나라 선승의 계보를 잇는 거의 이제 시조격인.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시호는 보면은 예. 나옹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학대사님도 그렇고 나라의 그러니까 왕의 스승으로다가 모시갖고 왕사의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보면 그래서 그럼 스님, 예. 그 세 개의 부도탑, 그 보물이 있는 곳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한번 가시죠. 네. 예. 지공, 나옹, 이 무학 적성도 아주 3대 화상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꺼놓으시고. 요새 아주 한창 지금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승을 만나러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아우 멋있죠? 네. 예. 스님 그럼 예. 이게 그 유명한 무학대사의
그렇습니다. 아. 무학대사의 그 탑과 네. 쌍사자 석등이 지금 국가의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견 한눈에 딱 봐도 저는 이런 부도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 분의 그 큰 스님의 부도가 예.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양주 회암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큰 스님들이 이 수행한 수행 도량터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용이 뭐 쫙 감고 있는 것이 그렇죠. 용이 감고 있는 네. 건데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140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네. 한 6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도 어제만 조성된 이런 것 같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깔끔해요. 너무 깔끔하죠? 예, 그냥 현대 어디에 있는 그런 예. 참. 오히려 밑에는 이끼가 끼고 그랬는데 예. 이 왕사로서의 위용이 지금까지도 6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회암사가 역사에 길이 남고 네. 이게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회암사지와 회암사를 다 알 수 네. 있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꿈틀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콕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올 겁니다. 예, 스님이 옆에서 길을 확확 넣어주시죠. 예. 지금 가시죠. 네, 네. 3대 화상이 털을 잡고 창건하고 중창해 조선 초 불교 문화의 꽃을 피워내고 천년 국찰의 틀을 세운 회암사. 세 분의 고승이 수행을 이어왔던 그 도량터에서 잠시나마 부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담아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화를 말해주는 회암사지터의 그 수많은 주춧돌과 계단을 보니 새삼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설화견문록. 이 설화견문록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왕실 사찰로 알려진 회암사. 비록 과거의 화려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회암사는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3대 화상이 꽃피운 불교 문화의 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